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올려드린 파일 꼭 받으시고 인쇄하셔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그림이죠. 지금 A는 열점으로부터 이렇게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B는 지금 해령이죠. 멘틀에서 이렇게 상승 대류가 일어나고 발산을 하고 있는 해령이다. 그 다음에 C는 해구죠. 해구. 새로운 해양지각이 해령에서 생성이 되고 우리 해구에서 소멸되는 것이죠. 기억을 보니까 A에서는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된다. A가 아니라 B죠. 해령. B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이다. 우리 해령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었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애들이 태어난 다음에 해구 쪽으로 가는 거죠. 해구 쪽이랑 여긴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남극 대륙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진앙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렇게 땅이 있고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땅 아래에서 이 위치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 위치를 진원이라고 하고요. 이 진원의 위치에서 지표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그 원인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앙은 진원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지점을 의미한다. 아무튼간 지진이 이러한 지점에서 발생했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는 변환단층이 분포한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요? 그렇죠. 300km 이상인 지점도 있죠. 그 말은 깊숙이 무언가가 들어가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얘는 서비평 경계, 즉 수렴형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보니까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는 그러한 서비평 경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B에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B 같은 경우는 0에서 300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이 되는 발산형 경계다. 여기서 숙제입니다. 숙제. B는 발산형 경계인데 무슨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숙제입니다. 디귿을 볼게요. 기역 니은에서 판의 경계는 진원의 깊이가 깊은 쪽에 가깝다. 보시면은 진원의 깊이가 니은 쪽에 더 깊은 모습이 보여요. 그 말은 이런 식으로 판이 섭입을 했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기역이다 라는 거겠죠. 니은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 그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판의 경계는 진원의 깊이가 깊은 쪽에 가깝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참고로 이 그림은 남극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밑에 있죠. 밑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B 위치 어디인지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림은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A와 C에서 신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신발 지진 나오면은 볼 것도 없어요. 수렴형 경계 생각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발산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C 같은 경우도 발산형 경계입니다. A와 C 같은 발산형 경계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정말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을 볼까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 수렴형 경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B랑 D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맞는 말이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 그 다음에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D에서 가장 작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은 발산형 경계고 여기 수렴, 발산, 수렴형 경계입니다. 밀도차가 크다라는 것은 섭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 발산이니까 밀도가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여기는 아예 다른 거죠. 수렴형 경계고
특히 대륙과 해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차는 B나 D에서 크다. 하지만 B랑 D가 누가 더 큰지는 더 자료가 주어져야겠죠. 아무튼 간에 D에서 가장 작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거 풀어봤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A, B 구간에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짜리나 되네요. 보니까 A랑 B는 지금 해령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곳 무엇이죠? 얘랑 얘. 변환단층이죠.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같은 속력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해령으로부터 같은 거리까지는 나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쪽 부근에서는. 그리고 여기 영역을 볼까요? 여기 영역 같은 경우는 해령 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각의 나이가 젊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축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지각의 나이가 감소하고 있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변환단층을 만나는 이 포인트, 이 지점을 보시면은 단절된 걸 나타내줘야 돼요. 왜냐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환단층 경계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나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단절됐으니까 점점점점 표시가 되고 그리고 지각의 나이가 감소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환단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연속 표현해주고 이렇게 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을 보니까 4번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1번과 같이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변환단층에서는 이런 불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섭입형을 다시 그려볼까요? 섭입형 경계에서 마그마의 생성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판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섭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그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 파란색 마그마.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볼까요? 빨간색 마그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프가 생각나줘야 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마그마 그것은 함수 광물로 인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생기는 그런 마그마였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에 생성이 됐어요. 하지만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분출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대륙지각을 녹이게 돼요. 그러면은 무슨 마그마가 생성이 되죠? 그렇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산암질 마그마로 생성된 애가 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말해준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에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현무암질 마그마 때문에 대륙지각의 하부가 부분 용융되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맞는 말이에요. 참고로 TMI지만 안데스 산맥 기억하시나요? 안데스 산맥 우리 무슨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산이죠? 그렇죠.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섭입, 해안과 대륙 이렇게 섭입하는 경계잖아요. 이 안데스의 안이 안산함에서 이렇게 기원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만 기억해 주신다면은 이러한 해양 대륙이 만나는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구나.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구나. 까먹지 않고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디귿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3점짜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 그 다음에 마그마의 생성 장소 X랑 Y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많이 봤던 그래프이고요. 여기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위치를 나타낸 건데 X는 지금 해령에 있고요. 지금 Y 같은 경우는 X 위치보다 아래에 있어요. 우리 멘틀 깊숙한 곳에 있는 거, 열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20km 깊이에서 암석의 용융 온도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이 물을 포함한 화강암보다 높다. 20km 물어보고 있으니까 20km 10, 20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보니까 현무암의 용융 곡선 여기 있고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얘보다 항상 높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X에서는 A, B와 같은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성된다. 지금 X 같은 경우는 해령이고요. 우리 해령에서 마그마 어떻게 생성이 됐었죠? 그렇죠. 깊이 감소, 압력 감소였죠. 그 말은 이 화살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에 Y에서는 화강암지 마그마가 생성된다. 열점에서 무슨 마그마가 생성되죠? 그렇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죠. X도 현무암질, Y도 현무암질, 나머지는 섭입하는 이 부분에서 생성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문학작품 관동별곡이 나왔죠. 작년에 우리 반 애들이 관동별곡을 열심히 공부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지금 다들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작품에서 나타난 돌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보니까 지금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질명소를 나타냈고요. 눈치가 조금 있는 학생이라면 얘가 주상절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상절리. 우리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봤을 거예요.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다음 단원에서 나오니까 그때 자세한 거를 배우도록 하고요.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암의 냉각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질구조이다. 얘도 맞죠? 그 다음에 굵은 광물로 구성된 밝은 색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현무암 색깔을 생각을 해보면은 밝았나요? 어두웠나요? 어두운 모습이 보였죠? 어두운 이유는 그만큼 어두운 광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4번이에요. 살짝 센스가 있는 친구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성암의 분류 기준의 암석 A와 B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각 축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유색광물의 함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색광물 함량이다 라는 것은요, 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유색광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색이 어둡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A는 지금 이 정도 유색광물 함량을 하고 있고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함량을 하고 있네요. 그 말은 A가 B보다 어둡다라는 거죠. 우리 색이 어두운 화성암 뭐였죠? 그렇습니다. 화산암이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심성암이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 두 개 가지고 A랑 B가 무슨 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화산암에 종류가 엄청 많았고 심성암에도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니까 SiO2 함량도 나왔습니다. 우리 SiO2 화학 조성으로 이러한 화성암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과거에 SiO2 가지고 산성, 염기성, 중성을 구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진 돌을 염기성암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보니까 지금 A가 위치한 애가 SiO2 함량이 더 작은 걸 보아하니 현무암 같은 게 있는 염기성암, 즉 현무암질 마그마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축을 보니까 입자의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입자의 크기는 어떻게 분류했죠? 그렇죠. 우리 화산암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굳어지기 때문에 빨리 굳습니다. 그 말은 입자들이 충분히 성장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빨리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엄청 작고 이러한 조직을 뭐라고 했죠? 세립질입니까? 조립질입니까? 그렇죠. 세립질이죠. 세립질.
그래서 얘는 세립질, 그리고 얘는 조립질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다 적어 보았고요. 보기를 보니까 현무암, 반려암, 현무암, 화강암 등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A는 화산암이니까 얘네는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B를 보니까 반려암, 화강암이 나와 있어요. 우리 현, 안, 유, 반섬, 화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섬화 같은 심성암인데 두 개가 차이가 뭔가요? 반려암이 SiO2 함량,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 쪽에 있던 애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암은 해당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화강암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고요. 아직도 화성암의 분류가 살짝 어렵다. 그러한 학생들은요, 얼른 표 다시 한번 그리시고 적어보세요. 적어보아야지만 외워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성암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죠. 첫 번째가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고요. 두 번째가 장소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 즉 SiO2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로 이렇게 나뉘었고, 과거에 SiO2 함량 가지고 산성, 염기성, 중성을 구분했기 때문에 SiO2 함량이 작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염기성암,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는 중성암,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산성암으로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구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개, 장소에 따른 분류가 조금 더 집중돼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화산암 같은 경우는 생성 장소가 어디였죠? 그렇죠. 지표 부근이었죠. 그 다음에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입니다. 냉각 속도, 지표에서 굳기 때문에 냉각 속도 어땠습니까? 그렇죠. 빠르다.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래서 얘는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 입자의 크기가 어떻죠? 그렇죠. 작죠. 왜냐면은 성장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달라붙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작다. 반면에 얘는 크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뭐라고 했습니까? 화산암 같은 경우 결정 크기가 작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이다 라고 했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큰 조립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을 한번 볼까요? 색은 예시를 생각해주면 빨리 외울 수 있었어요. 화산암 같은 경우 예시 무엇이었죠? 그렇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무암 밝았나요? 어두웠나요? 그렇죠. 검은 색깔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둡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이유는요. 얘는 유색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색 광물이 뭐냐? Fe랑 Mg가 많이 들어있는 어두운 색깔 계열들의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무암에는. 그래서 얘는 색이 어둡다. 유색 광물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심성암의 예시 뭐 있죠? 현안유, 반섬화, 반려암, 섬유감, 화강암 이렇게 있었죠. 얘는 색이 밝다. 얘는 유색 광물 함량이 이 친구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한번 리뷰해봤고요.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배울 내용에 비하면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면 내신,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충분히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단원이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밝고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오늘도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